나이 들어서 이 10가지만 기억하셔도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이제 와서 뭘 해. 이미 늙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운동하고 생활 습관 바꾸면 뼈가 다시 튼튼해진다고 해요. 물론 20대, 30대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례 할머니 기억나세요? 병원에서 골반뼈 부러지고 입원하셨던 분이요. 그분이 퇴원하신 후에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먼저 바닥에 앉는 걸 그만두셨어요. 거실에 소파를 놓으시고 식탁도 의자가 있는 테이블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불편하셨대요. 평생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셨는데 갑자기 의자에 앉으니까 어색했던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지셨대요. 앉을 때도 편하고 일어날 때는 훨씬 더 편하고요. 무릎도 덜 아프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햇볕 쬐러 나가세요. 30분씩이요. 공원에 나가셔서 천천히 걷기도 하시고 벤치에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매일 햇볕을 쬐시니까 비타민 D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셨대요. 또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밥 먹고 한 잔,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자꾸 잊어버리셔서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셨대요. 음식도 바꾸셨어요. 짜게 드시던 걸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시고 고기는 잘 못 드시니까 두부랑 달걀을 많이 드시고요. 멸치도 자주 드시고요. 이렇게 6개월 정도 지나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골밀도가 좋아졌다고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6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고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나 했는데 정말 좋아지더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텔레비전 보실 때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도 돼요. 화장실 가시든, 물 한 잔 마시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일어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좋아요. 30분마다 아니면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놓으시고,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가능하면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하실 때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서서 하세요. 걸어 다니면서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움직임이 늘어요. 설거지 하실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서서 하세요. 물론 힘드시면 중간에 앉아서 쉬셔도 돼요. 하지만 최대한 서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다음으로 바닥 생활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바꾸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꾸세요. 먼저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좌식 밥상 대신에 의자가 있는 식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높이 조절이 되는 식탁도 있어요. 본인한테 편한 높이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거실 소파나 의자를 놓으세요. 텔레비전 볼 때 바닥에 앉지 마시고 소파나 의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참고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침대도 고려해보세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주무시는 것보다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편하고 허리에도 좋아요. 요즘은 높이가 낮은 침대도 많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다음으로 고개 숙이는 걸 줄이는 방법이에요. 스마트폰 하실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리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스마트폰을 눈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팔이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아요. 팔이 피곤하면 스마트폰을 오래 못하게 되니까요. 책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무릎에 놓고 보지 마시고 책받침대 같은 걸 사용하세요.
책을 세워서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몇 번씩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숙이는 운동이요. 이게 목 근육을 풀어주고 목뼈를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움직임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건 걷기예요. 하루에 30분씩만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렇게요.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시는 게 중요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걸으셔도 돼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든 복도를 걸으시든요. 중요한 건 걷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도 좋아요. 집에 계단이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세요. 천천히 안전하게요. 난간을 꼭 잡으시고요. 계단 오르는 게 걷는 것보다 뼈에 더 많은 자극을 줘요. 집안일도 운동이에요. 청소하시고 빨래 널으시고 요리하시고 이런 모든 게 다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집안일은 본인이 직접 하세요. 물론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다음으로 햇볕 쬐는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예요. 이때 자외선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져요. 팔이나 다리가 햇볕에 직접 닿도록 하세요. 긴팔 입고 햇볕 쬐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반팔 티셔츠 입으시고 팔이 햇볕에 닿도록 하세요.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얼굴은 모자로 가리시는 게 좋아요. 얼굴 피부는 예민하니까요. 걸으면서 햇볕 쬐면 일석이조예요. 걷기 운동도 되고 햇볕도 쬐고. 매일 아침이나 오후에 30분씩 산책하시면서 햇볕 쬐세요. 겨울에는 춥지만 날씨 좋은 날은 꼭 나가세요. 겨울 햇볕도 비타민 D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식사 방법이에요.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영양이 부족해져요. 아침에는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달걀이나 두부, 생선 이런 거요. 점심과 저녁에도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 중에서 매 끼니마다 하나는 드시는 거예요. 칼슘이 많은 음식도 자주 드세요. 우유가 제일 좋지만 우유가 안 맞으시면 요구르트나 치즈도 좋아요. 멸치, 뱅어포, 미역, 다시마도 칼슘이 많아요. 채소와 과일도 중요해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매 끼니 채소 반찬을 2~3가지씩 드시고 간식으로 과일 드세요. 국은 가능하면 적게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많거든요. 국을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김치도 적게 드세요. 김치가 몸에 좋긴 하지만 짜거든요. 한 끼에 작은 접시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간식으로 짠 과자나 라면 같은 건 피하세요.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뼈 건강에 좋아요. 다음으로 물 마시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물 마시는 게 중요해요. 식사 전에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6잔은 마실 수 있어요.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으세요. 텔레비전 볼 때 옆에 물병 놓아두시고 수시로 드시는 거예요. 커피나 차도 좋지만 물이 제일 좋아요. 커피는 하루에 1~2잔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물로 드세요.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게 정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뼈가 부러지면 정말 큰일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하고 입원하고 하는 동안 계속 누워 계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근육이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어르신들 중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20%나 된대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깃줄, 카페 끝, 문턱 이런 것들이요. 화장실이 특히 위험해요.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거든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시고 욕조나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졸린 상태에서 걷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복도에 작은 불을 켜놓으시거나 센서 등을 설치하시면 좋아요. 신발도 중요해요. 슬리퍼는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뒤꿈치가 있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밖에 나가실 때는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지팡이가 있으면 균형 잡기가 쉬워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지팡이 쓰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져서 뼈 부러지는 게 훨씬 더 큰일이에요. 날씨 안 좋은 날은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땅이 얼어있는 날은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꼭 나가셔야 하면 천천히 조심조심 걸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햇볕 쬐러 밖에 나가보세요. 모레는 의자에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까먹을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들한테 도움 청하세요. 내가 요즘 뼈 건강 챙기려고 노력 중인데 좀 도와줘 하고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함께 챙겨주면 훨씬 수월해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골밀도 검사 받으시고 본인 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손주들이 크는 것도 보시고 증손주도 보시고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아무도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례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나 했는데 정말 좋아지더라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들면 꼭 줄여야 할 행동. 뼈가 약해지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뻐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계단 오르실 때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신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말이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통증도 없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제 이웃에 사시는 박순례 할머니 있잖아요. 올해 72이신데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시고 시장 장 보러 다니시고 손주들 밥 차려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그냥 넘어지셨어요. 툭 하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응급실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골다공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시더래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 저 매일 운동하고 우유도 마시는데 왜 이래요? 하고 여쭤봤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할머니 운동은 하시는데 앉아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상식이랑 실제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이 들수록 정말로 줄여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우리 뼈를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말이죠. 우리 뼈가 왜 약해지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해요. 뼈라는 게 말이죠. 나무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듯이 뼈도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낡은 부분은 없어지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럼 뼈가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정말로요. 뼈가 약해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채기 한 번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재채기 한 번에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게 얼마나 뼈가 약해졌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알고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정말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밥상 앞에 앉아서 아침 드시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고, 점심때 되면 또 밥상 앞에 앉아서 드시고, 오후에는 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거나 스마트폰 하시고, 저녁 먹고 나서도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져요. 무슨 자극이냐? 움직임이에요. 걷고 서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뼈한테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필요하구나. 더 튼튼해져야겠구나 하고 뼈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요. 뼈는 나는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특히 허벅지 뼈, 골반뼈, 척추뼈가 많이 약해져요. 의학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2배예요, 2배.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앉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앉아있느냐예요. 대부분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텔레비전 볼 때나 스마트폰 할 때. 이 자세가 척추에 엄청난 압력을 줘요. 똑바로 섰을 때보다 3배나 더 많은 힘이 척추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앉아 계시면 우리 척추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바닥에 쪼그려 앉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바닥에 앉는 거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텔레비전 볼 때도 방바닥에 앉으시고 밥상도 좌식으로 드시고 빨래 계실 때도 바닥에 앉아서 하시고 옛날부터 그렇게 사셨으니까 편하신 거 이해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나이 들어서는 정말 안 좋아요. 특히 무릎을 꿇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 자세를 할 때 우리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마어마해요. 서 있을 때의 5배, 6배가 무릎에 실리는 거예요. 게다가 오래 그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무릎 연골도 눌려서 손상되기 쉬워요. 그리고 바닥에서 일어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손으로 바닥 짚고 무릎에 힘주고 온몸에 힘주고 일어나시잖아요. 이때 무릎이랑 허리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가해져요. 이게 반복되면 관절도 상하고 뼈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하시라고 해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 발은 바닥에 편하게 놓으시고 그렇게 앉으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응하시면 훨씬 편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뼈 건강에 좋아요. 세 번째로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얼마나 숙이고 계세요? 카카오톡 하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할 때 고개가 이렇게 푹 숙여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목뼈랑 척추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한 5kg 정도 돼요. 쌀 한 포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게가 목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바르게 들고 있으면 이 무게가 척추로 골고루 분산돼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이 무게가 2배, 3배로 느껴져요.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무게가 12kg이 된대요. 30도 숙이면 20kg, 45도 숙이면 22kg이 넘어간대요. 상상이 되세요? 20kg이면 쌀 4포대예요. 그걸 목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뼈가 눌리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고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이 아프고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오고 심하면 팔이 저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오래 계속되면요. 목뼈 자체가 변형돼요. 일자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우리 목뼈는 앞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으면 이게 일자로 펴져버려요. 그러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 목뼈의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움직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앉아있기랑 비슷한데 좀 더 넓은 의미예요.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시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안 움직이시는 분들. 우리 몸은 움직여야 건강해요. 특히 뼈는 더 그래요. 뼈는 압력을 받아야,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뼈가 일반 사람보다 더 튼튼한 거예요. 계속 운동하면서 뼈에 자극을 주니까요. 반대로 움직임이 없으면 뼈는 약해져요.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뼈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면 무중력이니까 뼈에 압력이 안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뼈가 나는 필요 없구나 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걸으라고 해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뼈에 자극을 주는 움직임이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 몸무게가 뼈에 실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걷기만큼 좋지 않아요. 왜냐면 물속에 있거나 자전거에 앉아 있으면 우리 체중이 뼈에 덜 실리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가 제일 좋아요. 5번째로요. 햇볕을 안 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이 모르세요. 뼈가 튼튼해지려면 칼슘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우유 드시고 멸치 드시고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칼슘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칼슘이 뼈로 들어가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그 칼슘이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먹으면 그냥 소용없이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D는 어디서 나오냐? 물론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거예요. 햇볕의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자동으로요. 공짜로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보면 밖에 잘 안 나가세요. 특히 여름에는 덥다고, 겨울에는 춥다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햇볕을 못 쬐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거의 80%가 넘는다고 해요. 10명 중에 8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루에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라고 해요. 그것도 팔이나 다리 같은 피부가 직접 햇볕에 닿도록 하라고 해요.
물론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6번째로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담배가 폐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뼈에도 안 좋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해로운 물질들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방해해요. 그래서 새로운 뼈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담배를 피우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담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뼈에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대요. 그리고 뼈가 부러졌을 때도 회복이 더 느리고요. 그러니까 아직 담배 피우고 계시다면 제발 끊으세요. 건강 위해서, 뼈 위해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7번째로요.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가끔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문제예요. 술도 담배처럼 뼈를 만드는 과정을 방해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 중요하다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시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 큰일이에요.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 쉽게 부러지거든요. 8번째로요. 물을 적게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모르시는데 중요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수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분이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을 적게 마시면 몸이 탈수 상태가 돼요. 그러면 뼈에 있는 수분도 줄어들고 뼈가 더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져요. 또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뼈에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젊을 때는 목마르면 바로 느껴지는데 나이 들면 그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목 안 마르다고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전문가들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라고 하냐면 최소한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라고 해요. 한 잔이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1리터에서 1리터 반 정도는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9번째로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김치, 찌개, 젓갈 다 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뼈에 안 좋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먹은 칼슘보다 빠져나가는 칼슘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대요. 그리고 뼈가 부러질 위험도 더 높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음식을 싱겁게 드셔야 해요. 처음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평생 짜게 드셨는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그렇죠. 하지만 한 달 정도만 참고 드시면 혀가 적응해요. 그러면 싱거운 게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져요. 10번째로요.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화가 안 된다고, 이가 불편하다고 여러 이유로요. 그래서 주로 밥이랑 김치, 국 이런 것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요. 왜냐면 뼈를 만들 때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뼈가 칼슘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칼슘이 붙을 수 있는 틀이 필요한데 그게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고기가 불편하시면 생선, 두부, 달걀 이런 걸로 드시면 돼요. 특히 두부는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둘, 바닥에 쪼그려 앉지 마세요. 셋,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마세요. 넷, 움직임을 늘리세요. 5, 햇볕을 쬐세요. 6, 담배를 끊으세요. 7, 술을 줄이세요. 8,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9, 짠 음식을 줄이세요. 10,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